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 유장준 소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스타트업 세일즈의 이해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일반 세일즈와 스타트업 세일즈의 차이. 두 번째는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세일즈의 역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세일즈의 역할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과 세일즈의 연결 구조를 볼 거예요. 모든 기업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활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이고요. 두 번째는 세일즈입니다. 마케팅과 세일즈는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구조를 잘 이해해야 비로소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고한 바대로 일반 기업과 스타트업은 구분됩니다. 일반 기업은 이미 검증된 모델을 파는 회사죠.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된 기업이 있다고 볼까요? 여기는 일반 기업이라고 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은 적어도 10년 동안 생존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매출이 많냐 적냐에 상관없이 이미 모델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스타트업은 그렇지가 않죠. 주로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든가 블루오션 시장, 또 틈새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에서는 검증이 됐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PMF, Product Market Fit, 이거는 아직은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겠죠. 검증을. 자, 그렇다면 팔리는지 검증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잠재 고객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일즈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일즈의 중요성. 당연히 마케팅 중요하고 개발 중요하고 기획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지만 세일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스타트업들이 세일즈를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일즈는 물건을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게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세일즈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일반 기업의 세일즈는 이미 검증된 시장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반면에 스타트업 세일즈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가설을 검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레퍼런스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요즘에 여러분들 엑셀러레이터라든가 VC 분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매출 있으세요? 아니면 레퍼런스 있으세요? 매출은 없더라도 레퍼런스는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직 고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차마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잠재 고객으로 하여금 파일럿을 돌리게 함으로써 레퍼런스를 쌓는 거, 그거라도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세일즈 역량으로 넘어가는데요. 예비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프로덕트 마켓 핏, 이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레퍼런스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고요. 시리즈 A 단계에서는 이제는 투자도 받았고 인력도 보강했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월급도 못 주고 회사도 성장을 못 하게 됩니다. 이제는 좀 진지해져야 되죠. 그래서 세일즈를 숫자로 증명해 내야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 세일즈의 담당자도 역량 있는 사람을 영입할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리 주니어라 할지라도 세일즈 교육을 좀 강화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세일즈 역량을 퍼포먼스를 마음껏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FAQ.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일럿도 돌리고 레퍼런스를 쌓아왔잖아요. 그 단계에서 치열하게 좌충우돌했던 경험치들을 모아서 FAQ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신규 직원이 입사해도 바로 그쵸 따라할 수가 있고 표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일즈 스크립트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일즈 스크립트를 그대로 외워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각 세일즈 단계별로 POC 하는 것부터 클로징하는 멘트까지 어느 정도 핵심 키워드를 제시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규 직원이 들어와도 금방 적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리즈 A 단계에서는 조금 역량 있는 세일즈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저도 옛날에 스타트업에서 영업이사 할 때 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요구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직원들이 아직 영업을 잘 모릅니다. 영업이사님이 우리 회사에 조인하셔가지고 어떤 스크립트라든가 세일즈 방법론 단계별로 뭘 해야 되는지를 좀 교육을 시키고 이끌어 달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제가 몸담았던 스타트업은 이미 대기업의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대표님의 판단이 맞았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일즈 B단계 이상이 되면 이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은 주로 CRM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CRM은 세일즈 건수가 이제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관리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세일즈 담당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영업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엑셀로 관리하던 리포트를 이제는 CRM을 도입함으로 해서 보다 정교하게 세일즈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채널 세일즈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채널 세일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품을 다른 대리점이나 총판이 대신 팔아주는 거를 채널 세일즈라고 해요. 그 대리점이나 총판을 채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채널 세일즈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모든 고객군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뭐 이를테면 공공 분야라든가 학교 분야라든가 아니면 해외 시장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들을 모두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인다이렉트 세일즈, 간접 세일즈라고 해가지고 대리점이나 총판들을 앞세워서 대신 팔아주게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마케팅과 세일즈는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그림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잠재 고객이라고 하면 그냥 군중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군중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인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우리의 고객은 아니겠죠. 우리의 고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바로 마케팅이죠. 뭐 소위 말해서 퍼포먼스 마케팅, SNS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바운드 마케팅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제품이나 솔루션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관심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거, 깃발을 꽂는 겁니다. 구매 버튼을 누르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세일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과 세일즈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케팅이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리드를 발굴하고 그 리드를 잘 관리해서 결정하게 만들므로 해서 우리의 매출을 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마케팅 앤 세일즈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설명을 도식화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 가운데에 깔때기가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위에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위에는 군중이에요. 군중들 중에서 마케팅의 역할은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그거를 아까 제가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어요. 리드를 창출한다. 세일즈는 뭐 하는 거냐? 세일즈는 리드를 검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검증하고 전환시킨다. 컨버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깔때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가 유입이 됐다가 나중에는 1명 정도가 구매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뭐 1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깔때기의 윗부분을 탑 오브 퍼넬, 토프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미들 오브 퍼넬, 모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바텀 오브 퍼넬, 보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이 토프를 만드는 역할이고요. 세일즈는 모프와 보프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잘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리드 검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세일즈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리드 검증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리드라는 거는 세일즈 건수를 말해요. 어떤 잠재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이분이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어떤 걸 기준으로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클로징 확률. 이 사람이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 확률이 20%다. 아니다. 이 사람이 살 확률이 80%다. 이런 식으로 CRM이나 엑셀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클로징 시기. 알고 봤더니 다음 달에 산대. 그럼 굉장히 급한 건이겠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내년에 산대. 이러면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거래 예상액. 알고 봤더니 100만 원밖에 안 돼. 물론 작은 딜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딜은 1000만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완전 경중이 다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등급을 분류하는 겁니다. 등급은 왜 분류하겠습니까? 세일즈를 하다 보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예산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드 유입 경로. 뭐 이를테면 이 리드가 SNS 통해서 온 건지, 아니면 레퍼럴 마케팅으로 온 건지, 아니면 홈페이지로부터 창출이 된 건지, 아니면 전시회를 통해서 창출된 건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 리드가 생성됐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또 참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전시회를 통해서 발굴된 리드보다 아웃바운드 콜드콜을 통해서 발굴된 리드가 좀 더 발주 확률이 높았다면 굳이 비싼 돈 내고 전시회에 참가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별로 어떤 경로로 온 리드들이 좀 더 발주 확률이 높았는가, 이런 컨버전 레이트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그림을 좀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깔때기가 있고 세일즈 리드가 유입되면 그 리드를 어떻게든 세일즈는 구워 삶아서 매출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보통 1% 클로징 확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한 100건 정도가 유입이 되면 이 중에 한 건 정도가 발주가 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의 모든 세일즈 담당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해보니까 그 정도의 확률로 클로징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즈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일즈 담당자들은 뭘 해야 된다? 잠재 고객이 이탈하는 거를 감안해서 충분한 리드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잘 협력해서 마케팅을 좀 서포트함으로 해서 좀 리드도 많이 나오게 만들고, 또 리드가 발굴됐으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컨버전 레이트를 높여서 확률을 높이는 것이 세일즈의 존재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일즈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는요, 구조가 중요해요. 물론 말 잘하는 사람, 부침성 있는 사람 있지만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일즈는 프로세스를 잘 정립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골 세팅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연동된 액션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건수가 많잖아요. 파이프라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 작성을 해서 전사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일즈에 있어서 세일즈 골, 목표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달성도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돈도 들고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됩니다. 회사 규모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꼭 달성을 해야 돼요. 목표가 없는 행동은 추진력을 잃게 되죠. 목표를 계속 인식하고 있어야 추진력이 지속됩니다. 분기가 끝났을 때, 연도가 끝났을 때 그 과업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리포트가 필요한 겁니다. 목표 세울 때도 법칙이 있어요. 아까 제가 1% 클로징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단순하게 100건 중에서 한 건만 클로즈 되더라. 사실은 그거 말고 더 큰 뜻이 있어요. 뭐냐면, 산수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맨 왼쪽에 영업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원이죠. 숫자가 좀 많은데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제품의 평균 단가가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개를 클로징을 해야지 1억 원을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에 100만 원이니까 100개를 채워야지 1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그럼 이제 이게 1억 원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100건의 클로징을 해야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클로징 확률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깔때기 기억나시죠? 깔때기에서 100을 곱해야 되니까 역산하게 되면은, 그러면 10,000개가 되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연간 10,000건의 아웃바운드 수가 나와줘야 확률적으로
100개를 클로징할 수가 있고 그래야 1억 원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방금 제가 지금 골 세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골이에요. 얘는 액션 플랜이에요. 이 골과 액션 플랜이 연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1% 클로징 확률로. 보통 이제 요즘은 많이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세일즈 목표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그냥 뭐 어떤 기준도 없이 저희 뭐 10억 하겠습니다. 100억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는 우리 매출의 평균 단가, 그 다음에 클로징 개수, 그로부터 평균적인 확률로 인해서 역산을 했을 때 우리의 영업 목표는 1억 원이다라는 거를 정해야 되는 거죠. 좀 더 계산을 하면요. 이게 권장 아웃바운드 개수가 10,000개잖아요. 그럼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휴일 빼고 못 빼면은 뭐 300일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30건의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적당한 걸까요? 적당하지 않은 걸까요? 만약에 영업사원이 1명이라면 너무 과하죠. 근데 영업사원이 만약에 5명이라면 한 명당 6건씩만 하면 되니까 하루에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골 세팅도 뭔가 근거 있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액션 플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량적인 세일즈 과업이다라는 겁니다. 특정 시간 내에 어떤 과업을 몇 번 수행할 것인가 라는 거죠. 여기에는 세일즈 액션 플랜은 진짜 많아요.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진짜 많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할 게 너무 많죠. 이거를 뭐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중에 일부만 하느냐, 그건 이제 경영적인 판단입니다. 대표님께서 그걸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죠. 아웃바운드 콜, 전화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이러이러한 회사입니다. 부끄럽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경영적인 판단이에요. 그렇지만 B2B 세일즈를 한다면 아웃바운드 콜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웃바운드 이메일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 미팅 너무 당연하죠. 프레젠테이션 하셔야죠. 파이프라인 관리도 하나의 액션 플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의 업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케팅이냐 세일즈냐 이 업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동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블로그 포스팅도 해야 되고 SNS 포스팅도 해야 되고요. 홈페이지에 상품이 새로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 전시회도 나가야 되고요. 소규모 웨비나, 세미나도 열어야 되고요. 뉴스레터도 발송해야 됩니다.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마케팅 액티비티, 세일즈 액티비티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액션 플랜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업무, 그 업무에다가 횟수를 더하면 그것이 액션 플랜이 되는 거예요. 횟수라는 것은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연간 단위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하게 되면 제가 뭐가 남다고 그랬죠? 파이프라인이 남잖아요. 파이프라인은 뭐냐면요, 리드의 합이에요. 리드는 건수거든. 세일즈 건수. 세일즈 건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겠죠. 그걸 한 군데 모아놓은 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대시보드다라는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가 아까 CRM이라고 했죠. 물론 CRM이 없어도 엑셀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고도화된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려면 CRM이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목표 대비해서 현재 세일즈 상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 목표가 얼마인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처져 있다. 잘하고 있다.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드 한 건 한 건씩 다 리뷰를 하면서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팔로우업하고, 견적서 줘야 될 거는 주고, POC 해야 될 거는 POC 하고, 이것들이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CRM에다가 다 넣어놓는 겁니다. 메모도 해놓고 발주 확률, 어마운트, 발주량, 발주 예상 시기, 이런 것들을 다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엑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건수들이 다 있죠. 세일즈 건들이 다 있죠. 이제 어퍼튜니티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시스템 고도화 솔루션이 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딜 사이즈가 얼마냐는 거예요. 딜 사이즈가 지금 4억 원이죠. 그 다음에 윈 프로버빌리티, 구매 확률 20%, 굉장히 낮죠. 이건 딜 사이즈는 굉장히 큰데 구매 확률은 적은 거예요.
높은 거는 어떤 게 있죠? 지금 이거 동양 매직건. 동양 매직건은 80%나 돼요. 이거는 구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죠? 8천만 원. 요거는 클로즈 확률이 높은 거죠.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걸 가지고 이제 소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엑셀 파일에서 소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매 시기별로 소팅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월별, 분기별 예상 매출액이 나오겠죠. 왜냐면 구매 확률로 또 소팅할 수가 있잖아요. 구매 확률로 80%, 60%짜리를 모아서 월별로 소팅하면 월별, 분기별, 심지어는 연간 예상 매출까지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일즈 리포트를 작성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리포트 그러면 되게 안 좋은 인상이 좀 있잖아요. 뭐 서류공화국이다, 리포트공화국이다. 근데 리포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일즈 포캐스트,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회계나 세무는 지나간 숫자를 다루는 거고요. 우리 세일즈는 미래의 숫자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래야지 경영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올해 얼마나 할 수가 있어. 그걸 예상할 수 있어야 내년도에 얼마를 뽑고 아니면 뭐 긴축을 하건 뭐가 의사 결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경영학적인 거라서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세일즈 리포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리포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결과에 대한 리포트도 다뤄야 되지만 과정에 대한 리포트도 다뤄야 됩니다. 결과는 너무 쉽죠. 우리가 매출, 마진 이런 것들, 판매 제품 어떤 게 팔렸는지, 어떤 어카운트, 어떤 고객이 얼마큼 사갔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 세일즈적인 입장에서는, 세일즈 팀 입장에서는 과정에 대한 리포트도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액션 플랜, 아까 액션 플랜 얘기했잖아요. 뭐 뉴스레터 보내는 거, 아웃바운드 콜 하는 거, 이메일 보내는 거. 어떤 A라는 사람은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이거를 어영부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를 세일즈 팀장 혹은 대표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션 플랜에 대한 달성률도 다뤄야 되고 또 성공 사례, 고객의 피드백도 정성적으로 좀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회의할 때 리뷰할 필요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과 세일즈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마케팅이 가져온 리드, 이거를 세일즈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일즈는 그 전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와 마케팅이 공동의 성과 지표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일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조와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합니다.